안녕하십니까. 뉴스를 넘어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졸전을 거듭하며 후퇴를 하고 있는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을 겁박하기 위해서 핵추진 어뢰인 포세이돈의 시험 발사를 준비했지만 이 기술적 문제로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N은 미국 시간으로 10일 미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최근 이 포세이돈의 발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함대, 그러니까 북방 함대의 모습이 미군에 포착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는 포세이돈 발사를 위해서 개조된 러시아의 최신 잠수함 벨고로드호도 확인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주목을 하는 것은 지구 종말의 무기라는 별칭을 가진 포세이돈이 이 원자력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가지고 적국의 해안 도시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래식은 물론이고 최대 100메가톤에 달하는 핵탄두를 실을 수 있고요. 이 해안 도시 인근 수심 1km 안팎에서도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수중에서 터뜨리게 되면 500m 높이의 쓰나미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2020년 11월 당시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및 비확산 차관보였던 크리스토퍼 포드는 포세이돈이 방사성 쓰나미로 미국 해안 도시를 침수시키도록 설계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의회 조사국, 그러니까 CRS의 보고서도 이 포세이돈은 러시아에 대한 핵공격 후 적에게 반격을 하기 위해서 설계된 보복 무기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핵추진 어뢰인 포세이돈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 2018년으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이 포세이돈의 개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새로운 무기라고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포세이돈을 탑재한 벨고로드 함도 주목거리입니다. 벨고로드 함은 길이가 608피트, 그러니까 185m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긴 잠수함입니다. 지난 6월에 러시아 해군에 인도된 3만 톤급의 최신의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은 173m입니다. 벨고로드 함은 원래 지난 2019년에 진수되었지만 그동안 시험 운용을 거쳐서 올해 6월에 인도되었고요. 아직 공식 배치 지역도 결정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벨고로드 함에 대해서 미 의회 조사국의 CRS 보고서는 최대 8개의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무기 전문가들은 탑재량이 6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러시아의 포세이돈 시험이 전술핵, 그러니까 소형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포세이돈 발사 실험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징후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해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국의 더 타임스는 11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시험 발사를 위해 북극해로 출동했던 벨고로드 함과 북해 함대들이 이 포세이돈 어뢰 시험을 돌연 중단하고 러시아 북방 함대 기지인 세베로모르스크 항구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히로시마 핵폭탄보다 100배 더 강력한 원자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의 핵추진 어뢰 시험이 기술적 어려움을 겪은 후 실패한 것으로 미국 정보 당국자들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도 이날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 러시아의 핵추진 어뢰 포세이돈의 시험 발사 실패는 모스크바에게는 중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실패는 러시아가 서방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막은 국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군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또 다른 반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더 타임스는 서방 진영에서는 원자로로 구동되는 잠수함 발사 어뢰의 가능성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소형 원자로를 어뢰에 장착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쉽지 않은 기술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미 국방부는 전진 배치된 특수부대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 소형 원자로 개발은 서두르고 있지만 핵추진 어뢰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미군은 북극에 집결하는 러시아 해군 함정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해 왔으며 이 벨고로드 잠수함의 움직임도 추적해 왔다라고 전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핵추진 어뢰의 시험 발사 시험 실패는 이번이 처음 아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가 그동안에 전 세계에 자랑했던 핵추진 어뢰 포세이돈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이 발사 시험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는 그동안에 이 포세이돈이 모든 방어 시스템을 피해서 잠수함 기지와 같은 해안 목표물의 핵탄두를 도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자랑을 해왔었습니다. 포세이돈 어뢰 길이는 21m, 너비는 2m로 2메가톤, 그러니까 2000킬로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2메가톤 핵탄두를 탑재하고 수중에서 최대 시속 80마일, 그러니까 한 129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히로시마 원자폭탄은 약 16킬로톤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타임스는 그러면서 러시아의 포세이돈 핵 어뢰는 2027년에 실전 배치되면서 상용화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술적인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실전 배치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모스크바가 이웃 국가를 공격할 경우에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9월 하순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하니까 기자들이 제이크 살리번 보좌관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자 살리번 보좌관이 세 가지의 근거를 들었는데요. 첫째는 러시아군의 무기 체계 생산 축소, 두 번째 러시아 국방 분야의 기술 진전을 막아 전쟁 수행 능력 축소, 세 번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러시아 동맹국들에게 러시아 편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렸는데 모두 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 설리번 보좌관의 공언대로 미국 등 서방의 제재는 이 러시아의 국방력을 현저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저기서 드러납니다. 우선 러시아는 지금 아주 기본적인 무기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탄 제조도 러시아 힘만으로는 생산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을 비롯한 탱크 등은 물론이고 미사일 제조는 꿈도 못 꿀 지경이 됐습니다. 지난 6일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미국과 서방국들이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고 돈줄을 재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 무기 공급국으로서의 신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싱가포르의 ISEAS 유소프 이사크 연구소에서 아시아 문제를 연구하는 이현소리 박사는 러시아가 앞으로 주요 무기 수출국의 지위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회복한다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세만 웨즈먼 연구원도 러시아는 신형 무기와 부품 개발을 지원할 만한 기술력과 경제력을 겸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제재에 나서는 나라들이 늘면서 러시아가 생산하는 무기의 품질과 첨단 무기 생산 능력 그리고 장기적 사후 관리 서비스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이 제재는 설사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에서 그동안 세계 제2위의 방위산업 지위는 물론이고 아예 러시아의 국방력 자체가 최소 10년 이상 후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 소련 체계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적인 지휘체계 및 무기로 인한 전력 저하 문제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만은 21세기 첨단의 시대에 아직도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군사교범으로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군은 월등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후화된 군사무기는 전쟁 수행 능력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로 등장을 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지난 3일 영국 국방부의 보고를 인용해가지고 러시아군은 노후화된 전투 차량을 알루미늄 캔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 모스크바 군인들은 낡은 보병 전투 차량으로 전쟁을 치료한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러시아의 전쟁 방식은 기갑부대와 포병 중심으로 치러지는데 하루에 40대 이상의 전투 차량을 잃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노후화돼 가지고 도저히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많아서 벨라루스를 비롯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빼와 가지고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보도를 한 겁니다. 실제 오픈소스 연구 그룹인 오릭스에 의하면 지난 2월 24일 전쟁 개시 이후에 러시아군은 탱크, 자주포, 기타 장급차를 포함하며 한 7,500대 이상의 러시아 차량이 손실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확인된 것입니다만은 러시아군의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부패로 인한 방위 산업의 후퇴도 러시아가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탱크의 부속품을 아주 조잡한 값싼 것들로 대체해가지고 도저히 전쟁에 투입할 수 없는 상태의 탱크들이 수두룩했고요. 보급품은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대부분 러시아 군부의 지도부에서 이리저리 빼먹은 것,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에스토니아의 한노 페브크로 국방장관이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전력이 피폐한 상황이라 그러면서 러시아가 전쟁 장기화로 무기 재고가 바닥을 보이는 가운데 전쟁 이전의 군사력을 회복하려면 최소 2년에서 4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 등의 서방 진영의 제재가 풀리지 않는다면 국방력 회복은 그야말로 실현 불가능한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포세이돈 핵추진 어뢰의 발사 시험도 실패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